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청담인 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안상원입니다. 오늘은요, 이 산후풍 환자, 여름에는 절대 땀 흘리지 마세요 라는 주제를 갖고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1994년도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벌써 32년 동안 한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청담인 한의원 원장입니다. 자, 아주 우연한 기회에 산후풍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하기 시작한 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약 6천여 명의 산후풍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또 치료해 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현재 임상에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 중에 산후풍, 단일 질병 한 가지만 갖고는 제가 가장 많이 치료한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로 다양한 산후풍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해 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서 출산하시고 미국에서 내원하신 산후풍 환자분의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1월인가 2월 달에 출산하시고 미국에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잘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찬바람을 맞아서 이 찬기운 또는 냉기, 또 외풍이 이 뼛속까지 침입해서 뼛속이 시리고 애린 산후풍 증상이 발병했습니다. 자, 보통 산후풍 환자들이요, 오한이 들고 뼛속이 시리고 또 애린 증상들이 나타나다 보면 옷을 자꾸 껴입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옷을 자꾸 껴입게 되면 몸에서 땀구멍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산후풍 환자들이 땀과다 증상을 동반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고통과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 손등에 온도가 35도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 제 손등에서 땀이 나게 되면 순간적으로요, 수분이 증발하면서 제 손등의 온도는 5도에서 10도 정도 떨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뚱뚱하고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요, 한여름에 뜨거운 삼계탕 같은 걸 드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시면 피부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특히 복날에 삼계탕이나 추어탕이나 육개장 같은 이런 뜨겁고 몸에서 땀을 많이 흘리게끔 도와주는 음식들을 우리가 흔히 보신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산후풍 환자들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 원래도 몸이 냉하신 체질에다가 출산하고 뼛속이 시린 산후풍 증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땀구멍이 열리는 땀과다 증상이 동반되게 되면 시림과 뼛속의 애림, 통증은 몇 배, 몇십 배로 더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발이 시려우니까 족욕을 무리하게 하시는 경우, 뭐 반신욕을 하시는 경우, 찜질방이나 숯가마에 가는 경우, 또 너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면서 몸을 덥게 생활하시는 경우에 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산후풍 환자들의 특징적인 이런 옷차림을 보면요, 제가 진료하는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때, 자, 오늘이 6월 23일, 밖에가 33도 정도 올라간 아주 한여름인데요. 옷차림은요, 속에 기본적으로 내복을 입으시고요, 겉에다가 바람막이 같은 옷을 입거나 심하면요, 손바지 같은 스키복을 입고요, 이 모자를 쓰시고 또 신발을 두꺼운 어그부츠 같은 걸 신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이 속 안에 내복을 이렇게 만져보면요, 대부분 내복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자, 몸이 기본적으로 젖어 있게 되면요, 피부의 온도는 떨어지죠? 그러면 시린 증상은 더욱 심하게 느껴지고요. 몸이 젖어 있을 때는 바람에, 냉기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을 맞을 때마다 마치 내 몸속과 뼛속으로 자꾸 냉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외출도 못한다.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를 못한다. 또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들다. 이런 환자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최근에 제가 진료했던 또 치료 중인 환자분은요, 특히 머리가 시리셔서 실내에서도 모자를 쓰고 생활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땀이 많이 나는 부위가요, 이 머리 쪽,
그 다음에 앞가슴 쪽, 목 뒤쪽, 등허리 이런 데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산후풍 환자들은요, 몸을 따뜻하게 생활하시는 건 중요하지만 땀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나 음식은 절대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맵고 뜨거운 음식 드시지 마시고요. 또 몸을 너무 덥게 생활하시지 마시고 집 안에서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으시면서, 물론 이런 찬바람을 직접 맨살에 맞는 거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안방에 들어가 계시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마루에 에어컨과 선풍기와 제습기를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온도가 좀 떨어지면요, 마루에 나가셔서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를 끄고 생활하시다가 또 땀이 날 것 같은 그런 온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틀어놓으시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한 30분 정도 생활하시다가 밖으로 다시 나오시고요. 집 안에서도요, 땀 날 것 같으면 옷을 좀 벗으셔야 됩니다. 또 몸이 시리다 그럼 다시 옷을 입고, 이런 특히 여름철일수록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하시는 것이 산후풍을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예전에는요, 산후풍 환자들이 내원하시면 일반적으로 한약 처방만 했습니다. 보통 어떤 약이죠?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육개, 건강, 또 기운을 나게 해주는 인삼이나 홍삼, 또 녹용, 이런 약들, 또 땅구멍을 닫아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오미자, 계지, 소맥, 황령 같은 이러한 약들만 처방을 했었는데요. 한약을 6개월, 1년, 2년, 5년씩 복용하셔도 빨리빨리 잘 개선이 되지 않고 뿌리가 잘 안 뽑히는 이런 환자분들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신의료 기술이죠. 공법지도, 또 기공치료, 기치료, 의료기공요법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산후풍 환자들의 몸속이나 뼛속에 있는 냉기를 직접 몸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치료를 지난 30년간 약 6,000명의 환자들한테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치료실에 누워 계시면요, 제가 산후풍 환자분 옆에서 약 50분 정도 손바닥을 접촉하든 또는 접촉하지 않던 환자분의 시림 부위를 통해서 이 손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을 이용해서 산후풍 환자분들의 몸속과 뼛속에 있는 냉기를 배출시켜주는 일종의 수기요법, 또 공법지도라는 항목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원하셔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기운이 나게끔 하는 산산약침 치료라든지, 또는 골반이나 고관절, 척추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추나요법을 통해서 100%는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통계를 내보면 약 1000명 중에 한 950명 정도, 그죠? 95% 이상 호전되고 또 치료되고 또 완치까지 가능한 질병이 바로 산후풍입니다. 평균 치료 기간은요,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산후풍 환자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요, 가까운 의원이나 또는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가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더라도 특별한 이상은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은요, 집안 살림도 못하겠고요, 또 육아도 어렵고 외출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시리다라는 느낌을요, 본인의 남편 또는 가족들, 심지어 친정 아버님, 어머님조차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니, 뼛속이 시리면 따뜻하게 입으면 되지 않냐 라고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추운 겨울에는요, 내복을 2개, 3개 입고 또 오리털 또는 거위털, 패딩을 입으면 영하 10도의 추위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후풍은요, 이 뼛속에서 느껴지는 막 시린 느낌, 애린 느낌, 또는 피부가 따가운 느낌, 또 쓰라린 느낌 같은 것들이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옷을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도 견디기가 좀 어렵고요. 또 찜질방이나 사우나, 반신욕, 족욕 같은 거를
하다가 땀구멍이 열리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족들조차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산후풍 환자분들은 혼자서 점점 더 끙끙 고민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자, 산후풍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식 질병이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정식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또 병가를 본인이 다니시는 기관에 요청하실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질병입니다. 또 한 가지 희망적인 사항은요, 산후풍이 일단 치료가 돼서 뭐 95% 이상 또는 100% 이렇게 치료가 된 다음에는요, 절대 쉽게 재발하지 않습니다. 물론 둘째 출산이나 셋째 출산 후에 또 산후조리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재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아주 쉽게 재발하는 병은 아닙니다. 또 세 번째, 산후풍은 신경정신이 예민해서 본인만 느끼는 증상이다? 아닙니다. 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 가끔 뭐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치료를 쭉 받다가 결국 마지막에 신경정신과로 트랜스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산후풍 자체는요, 뭐 신경이 예민해서 본인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실제로 산후조리 과정에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찬기운, 찬바람이 뼛속까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실체가 있는 질병이다 라고 제가 뭐 책도 썼고요, 또 많은 방송에서 이 산후풍의 실체에 대해서 소개도 해드렸고, 또 지금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산후풍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뭐 100% 다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완치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사항은요, 자, 적어도 제가 그동안 치료했던 약 6천여 명의 산후풍 환자들 중에 한 90%, 95% 정도의 환자분들은요,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또 이만하면 살만합니다, 원장님. 많이 좀 수월해졌습니다. 전혀 이제 이상이 없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나오는데 반바지와 샌들을 입고 외출해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대부분 치료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한 가지 희망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이 산후풍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은 가까운 한의원에서 뭐 침치료나 뜸치료, 또 치료 한약을 복용을 해 보시고요. 한 3개월, 6개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개선이 되지 않는다. 아이고 원장님, 저는 지금 5년, 10년, 20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산후풍 증상이 정말 빨리 좀 나아야 됩니다. 빨리 치료하고 미국으로, 뭐 중국으로 다시 본거지 사시는 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분들은요, 자, 지금 당장 제가 진료하고 있는 서울 강남역의 청담인 한의원 전화 주셔서요, 자세한 상담 받으시고 또 예약하신 다음에 내원하십시오. 자, 제가 진료하는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청담인 한의원은요, 산후풍 환자분들을 전문적으로 많이 진료하기 때문에 산후풍 환자분들이 예약하시고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자, 저희 한의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에어컨 틀지 않습니다. 선풍기 틀지 않습니다. 자, 제가 또는 저희 직원들이 땀이 줄줄줄줄 흐르더라도 가능하면 산후풍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한의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산후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요, 출산하시고 나서 산후조리약 반드시 꼭 복용하십시오. 최소한 3, 7일 동안은 적극적인 산후조리, 길게는 100일 동안 산후조리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후풍에 혹시라도 걸리셨다면, 자,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내원하시고요. 자, 오늘의 건강 정보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번에 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